매년 여름 수많은 트럭들이 미국의 동네를 화학연무로 뒤덮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동물로부터 보호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더 이상 효과가 없게 됐습니다. 모기가 진화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등 질병도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학적 해충 강제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구글은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전역의 지역사회에 최대 3,200만 마리의 모기를 일부러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질병을 퍼뜨리려는 게 아니라 질병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모기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동물로 많은 사망자를 냅니다. 모기가 옮기는 질병으로 인해 매년 약 83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그 다음으로 치명적인 세 가지 원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인간이 43만 명, 달팽이, 맞아요. 달팽이가 20만 명, 그리고 뱀이 13만 8천 명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흔한 모기매개 질병은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입니다. 2025년에 미국에서는 2,100건이 넘는 사례와 172명의 사망자가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예방할 백신도 없고 특별한 치료법도 없습니다. 예방만이 유일하며 그 예방 수단이 바로 방역 연무차입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 감염은 증상 없이 검사도 받지 않아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여름 인구를 통해 퍼지는 더 큰 유행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큐렉스 모기에 의해 전파됩니다. 구글이 실제로 겨냥하고 있는 곤충은 다른 종류이며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 이름은 에이디스 아이집티입니다. 이 모기는 댕기열, 지카, 치쿤구니아, 황열병을 옮깁니다. 이 모기는 작고 공격적이며 낮에도 물고 인간과 함께 사는데 거의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이 모기는 집안 병뚜껑 하나 분량의 물에서도 번식합니다. 현재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이 이 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범위도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기는 캘리포니아에 퍼지고 플로리다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거의 최악의 적이며 번식에 늪이나 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버려진 타이어, 막힌 배수로, 화분 받침, 빗속에 방치된 아이의 장난감만으로도 이 모기는 알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며칠 동안 한 스푼의 물이 고여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집트 순모기 모기는 그곳을 번식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기의 번식지는 우리가 사는 곳 어디에나 있어 제거가 어렵습니다. 이집트 순 모기는 인간과 함께 진화하며 도시를 자연 서식지로 삼고 있습니다. 이 모기가 옮기는 질병들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만큼 위험하며 전 세계적으로 댕기열은 매년 1억 4억 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상은 독감처럼 가벼운 것부터 연간 1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심각한 출혈성 질환까지 다양합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임산부에서 태아로 전염돼 뇌를 손상시킬 수 있고 치쿤구니아 바이러스는 몇 달간 관절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마리의 곤충이 한 번의 물림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글이 그 두 주에 3,200만 마리의 모기를 풀겠다고 말할 때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위협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위협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이미 퍼지고 있고 이기고 있습니다. 기존 대응이 더는 효과 없어서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연무 트럭을 아무리 동원해도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지난 세기의 대부분 동안 모기에 대한 전략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곤충이 적이라면 공기를 오염시키고 동네에 살포하며 습지와 고인물에 연무를 뿌리십시오. 이 방법은 한동안 효과가 있었지만 곧 모기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학약품을 살포하면 모두 죽지 않고 약한 개체만 죽습니다. 유전적 변이가 있는 소수 모기들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은 모기가 번식하면 자손도 그 변이를 이어받고 다시 살포하면 더 강한 모기가 생깁니다. 몇 계절만 지나면 더 이상 취약한 개체군에 독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진화시키는 셈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2018년 애플로리다의 연구진이 야생 이집트 순 모기를 대상으로 살충제 살포에 주로 쓰이는 퍼메트린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조사한 모든 개체군이 저항성을 보였습니다. 가장 완강한 개체군은 저항성이 전혀 없는 모기에 비해 최대 61배 나죽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그들은 플로리다 200여 곳에서 채집한 약 5천 마리 모기를 유전자형 분석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살충제 저항성의 주요 돌연변이 중 하나가 이미 주 전체에 거의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대조군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용기에서 번식하는 경쟁 모기종은 거의 저항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화학약품은 여전히 효과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모기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무 방식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목표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퍼져나간다는 점입니다. 그 연무는 정원, 채소밭, 수분 매개곤충의 먹이가 되는 꽃피는 식물들, 그리고 벌통 안까지 퍼집니다. 곤충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는 벌과 모기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저항력이 없는 벌들은 죽을 수 있고 모기들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이려면 그 약품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전략은 두 측면에서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지날수록 목표에 대한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살릴 만큼 정밀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이 뿌리면서도 얻는 것은 줄어들었고 부수적인 피해는 그대로였습니다. 만약 상대가 새로운 퇴치법을 개발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진화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글의 답은 화학으로 생물학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생물학으로 생물학과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결책을 이해하려면 사실상 모기에게만 고유한 어떤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암컷 모기만 사람이 물며 이는 알 생산에 필요한 혈액 단백질 때문입니다. 수컷 모기는 물지 않습니다. 수컷 모기는 꼬꼬를 먹고 짧게 살며 유일한 역할은 암컷과 교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계획의 기반이 됩니다. 지역의 모기와 똑같이 생기고 행동하지만 생존 가능한 자손을 만들 수 없는 수컷 모기를 대량으로 풀어놓습니다. 모기 개체수는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게 되고 독 한 방울도 쓰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을 뿐입니다. 수컷 모기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수백만 마리의 모기 중에서 암컷과 수컷을 거의 실수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흡혈 암컷 모기가 너무 많으면 문제를 억제하는 대신 오히려 사람들 집 앞까지 빠르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의 역사에서 모기를 성별로 분류하는 작업은 매우 힘든 수작업이었고 전체 접근 방식이 소규모이자 느리고 지역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구글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생명과학 고문인 베릴리는 디버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실리콘밸리가 모든 문제를 자동화로 해결하듯이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모기들은 엄격하게 통제된 시설에서 사육되고 이후 사진에서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과 유사한 컴퓨터 비전 시스템을 통과하게 됩니다. 기계들은 각 곤충이 수컷인지 암컷인지 식별한 뒤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이 과정은 실험실보다는 공장 생산 라인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곤충들은 일렬로 광학 센서를 지나갑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시스템은 수컷과 암컷을 구분하는 신체적 특징을 읽어냅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 기술자가 놓치기 쉬운 미세한 차이까지 포착해 즉시 판별합니다. 수컷은 방출을 위해 이동하고 암컷은 분류됩니다. 이 시스템은 실수하지 않아 현미경을 든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계속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기계가 얼마나 더 우수한 걸까요? 하나의 자동화 시스템은 시간당 15만 마리의 모기 번데기를 분류할 수 있으며 99.7%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그 결과를 내기 위해 2명의 작업자가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한 모기 방제 프로젝트에서는 2명의 작업자가 일주일 내내 수작업으로 약 24만 마리의 모기를 분류했으며 정확도는 약 99%였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예전에는 며칠이 걸리던 일이 이제는 몇 시간 만에 끝납니다. 모기는 수백만 년 동안 회피 기술을 완성해왔습니다. 이제 모기는 지치지 않고 실행할 때마다 더 나아지는 상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구글의 계획은 수백만 마리의 감염된 모기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실제보다 더 무섭게 들립니다. 유전자 조작벌레, 실험실 DNA, 공상과학 영화에 유전자 결합도 없습니다. 이 모기는 월바키아라는 박테리아로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미생물 중 하나입니다. 이미 전 세계 곤충의 상당수 안에 자연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구글의 수컷들은 단순히 이 근주에 월바키아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도 그 종의 번식 능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메커니즘은 세포질 비호환성라고 불립니다. 월바키아 균주를 가진 수컷은 정상적으로 교미할 수 있지만 암컷이 일치하는 균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배아는 즉시 발달을 멈춥니다. 수정란은 만들어지지만 아무것도 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기는 수명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런 수컷들로 개체군을 압도하면 대부분의 암컷이 부화하지 못할 알을 낳게 됩니다. 월바키아는 단일한 균일한 생물이 아닙니다. 월바키아는 다양한 균주로 이루어진 집단이며 균주마다 모기종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 순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한 시즌에 한 균주 도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시즌에는 다른 균주로 교체해 비호환성과 억제 효과를 순환할 수 있습니다. 해충을 불임시켜 개체군을 줄이는 방법은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방법은 북미 대륙을 큰 가축 전염병에서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 미국은 살을 파먹는 스크리온 파리와 싸워야 했으며 이 파리 유충은 살아있는 동물 몸속에 침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파리를 사육해 수컷을 불임 처리한 후 수십억 마리를 방사했습니다.
야생 암컷들은 불임 수컷과 교미했지만 새끼를 낳지 못해 결국 이 파리들은 미국에서 사라졌습니다. 구굴의 방법과의 차이는 월바키아가 확산력을 더해준다는 점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이미 많은 곤충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기를 방사선 처리하거나 유전자를 조작하지 않고도 같은 번식방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연계가 이미 만들어 놓은 도구를 빌려와서 특정 종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의 이번 버전에는 어울리는 반전이 담긴 역사가 있습니다. 세포질 불일치가 야생모기 개체군을 박멸하는 데 처음 사용됐을 때 그 대상은 에이디스 모기가 아니었습니다. 1967년 현재의 미얀마에서 유전학자 하네스 라비뉴는 웨스트나일 모기의 근현종인 큐렉스 피피엔스 페기겐스 수컷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현지 모기 개체군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과학자들은 그 원인이 된 박테리아가 책임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현재 댕기열 매개 모기 퇴치에 쓰이는 동일한 아이디어는 수십 년 전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매개체의 친척에게서 입증됐습니다. 여기서 월바키아 모기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모기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특정 월바키아 균주는 바이러스가 모기로 옮겨가거나 모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롭게 감염된 모기들은 질병을 퍼뜨릴 가능성이 더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이 또 다른 안전장치를 제공합니다. 월바키아를 모기에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추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암컷 모기가 월바키아를 가지고 있고 세포질 불일치를 피하더라도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능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하게 들리지만 실제 시험은 항상 실제 미국 마을에서 상자를 열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017년에 시작해서 2018년까지 확장하면서 디버그 팀은 당시 미국에서 이런 종류로는 가장 큰 규모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불임인 월바키아 보유 수컷 이집트순 모기가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카운티 교외 여러 곳에 방사됐습니다. 그 후 이들은 아무것도 방사하지 않은 유사한 지역들과 비교되었습니다. 모기 성수기에는 처리된 지역에서 무처리 지역에 비해 흡혈 암컷 모기 수가 95% 이상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흡혈 암컷 모기 20마리 중 19마리가 사라진 셈입니다. 2020년에 이러한 결과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저널에 발표되면서 더 넓은 과학계와 규제 당국이 이 방법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분석이 재현될 수 있도록 현장 원시 데이터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도자료가 아니라 증거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연구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억제가 100%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주변 미처리 지역에서 흡혈 암컷 모기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해당 지역에서 잘 작동해 주요 장애물은 지리적 요인뿐이었습니다. 더 넓은 지역에 적용하면 효과가 더 커질 것입니다. 프레즈노만이 유일한 시험장은 아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국가 프로젝트 월바키아 프로젝트에서도 베릴리가 구축한 것과 같은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도시국가는 불임 수컷 모기를 반복 방사해 댕기열에 대응해왔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북부 지역에서는 국가 과학기관과 지역 대학들과 협력하여 100만 마리가 넘는 불임 수컷 모기가 방사되었습니다. 같은 기본 시스템이 서로 다른 대륙과 다양한 기후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초기 프레즈노 실험에서 주목할 점은 위협이 커질지 모른다는 본능적 두려움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에게 방사될 수컷 모기가 들어있는 시연 상자가 공개됐고 맨살에 모기를 앉혀보라는 초대도 있었습니다. 수컷 모기는 사람을 물 수 없어 아무도 물리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마리씩 풀려나는 이 곤충들은 인간에게는 완전히 무해합니다. 이들을 두려워하는 유일한 존재는 짝을 찾는 암컷 모기뿐입니다. 구글이 2026년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에서 세운 계획은 효과 여부가 아니라 주 전체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진화생물학에는 레드퀸 가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가설은 한쪽이 발전하면 다른 쪽이 계속 대응하며 끝없는 군비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진화생물학에서 이 개념은 종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단순히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개념이 농업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이는 작물이 기후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개량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화학적 해충 방제입니다. 새로운 살충제를 사용할 때마다 처음 몇 년간은 효과가 있지만 결국 그 살충제를 견딜 수 있는 생존자들이 선택되어 살아남게 됩니다. 그 생존자들이 다시 개체군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재건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독극물을 개발하며 달렸고 모기도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볼바키아 접근법은 이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화학약품은 외부에서 모기를 공격하지만 모기는 적응합니다. 월바키아는 내부에서 공격합니다.
모기가 존재하기 위해 절대 멈출 수 없는 단 한 가지, 즉 번식을 통해서 말이죠. 거기에는 우아하면서도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규모로 효과를 발휘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모기를 다루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세계를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가 가장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6년 6월 현재 구글은 아직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글이 가진 것은 신청서와 절차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실험실이나 현장 데이터가 아닌 허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동료 평가를 거쳤으며 세계 대륙에서 입증되었다 해도 규제 당국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미국의 어느 동네에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지기 역할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연방 관보에 공지된 계획에 따르면 첫 해에는 플로리다의 최대 1,600만 마리의 모기가 방출될 예정이었습니다. 둘째 해엔 캘리포니아의 1,600만 마리 모기 추가 방출 예정이었습니다. 총 3,200만 마리 모기입니다. 이 계획은 두 주에서 한 번에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두 시즌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이 문제가 대중에 공개되었습니다. 누구나 이 내용을 읽고 EPA 연방규정 포털에서 프로젝트에 부여된 특정 접수번호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회의실이 아니라 대중 앞에서 규제 당국이 과학과 안전을 신중히 검토한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붉은 여왕의 경주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여러분의 나라에서 효과가 있는지는 과학보다는 여러분의 부, 기후, 그리고 정부에 더 달려 있습니다. 먼저 세계가 이미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방법은 볼바키아 수컷과 암컷 모기를 모두 방출하는 것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스스로 퍼지며 시간이 지나면 보호 효과가 자가 유지되어 점차 모기 개체 수가 줄어듭니다. 1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싱가포르, 중국과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브림 수컷만 방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강제로 번식을 방해해 모기 개체 수를 억제하지만 효과가 자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구글이 선택한 길이며 억제 프로그램은 끝나지 않아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모기가 번식하지 못하도록 매 시즌마다 계속해서 수컷 모기를 생산하고 방출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매주 약 200만에서 500만 마리의 수컷 모기를 방출해야 했고 일주일에 2번 방제 현장에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층 아파트의 여러 층으로 모기를 직접 옮기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모기에 대한 연구 구독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나 미국의 주처럼 고소득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모기를 방출하는 방식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기 개체 수와 인구가 모두 많은 대도시에서는 같은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기후의 함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기온은 곤충 내부의 박테리아를 줄이고 번식 차단 효과를 약화시키며 이 전략 전체가 의존하는 바이러스 억제 효과마저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도구는 가장 더운 지역에서 가장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댕기열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열대 지역의 중심지입니다. 브라질은 전 세계 댕기열 사례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온대 그 외의 해법을 적도 빈민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돈과 기후가 맞아도 복잡한 행정 절차라는 큰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나라 보건 당국자들은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는 사람을 물 수 있는 모기를 의도적으로 푼다는 생각은 오직 죽은 모기만이 좋은 모기라는 말을 들어온 우리에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많은 정부들은 이런 곤충을 수입할 수 있는 규제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 5년마다 치러지는 선거 주기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값비싼 프로그램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기술이 입증돼도 위원회에서 중단될 수 있어 경주는 월바키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승인 시 구글의 100만 마리 모기가 가장 부유한 두 주에 방출됩니다. 이곳엔 실험실, 자금, 규제 당국이 모두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주나 다른 주에서도 모기 관련 추가 프로젝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방법이 가장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훨씬 더 불확실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회사가 제시하는 최종 목표를 상상해봐야 합니다. 방역 차량이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는 여름. 왜냐하면 그 트럭이 할 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야망은 댕기열 모기에서만 멈출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모기 매개 질병은 크렉스 모기가 전파하는 웨스트 나일열입니다. 연구자들은 수년간 이 원리를 크렉스 모기에도 적용하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메리리가 방출하는 이집트슴 모기와 달리 큐렉스 모기는 이미 자연적으로 볼바키아를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추가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번식 붕괴를 일으키려면 호환되지 않는 균주를 도입해야 합니다.
실험실에서는 이 과정이 간단합니다. 이집트 승모기 프로그램처럼 이 방법이 미국의 여름 전체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이번 10년이 아니라 다음 10년 후 과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3,200만 마리의 곤충 이야기에 숨겨진 더 큰 도박입니다. 구글 해방사는 댕기열, 지카, 치쿤구니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치료법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지만 이 방법이 주 단위 규모에서 효과를 보인다면 모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훨씬 더 큰 캠페인을 위한 개념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급진적 비전이므로 희망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트럭과 화학약품은 이미 효과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기 만에 처음으로 대안이 더 강한 독극물이 아닙니다. 기계로 분류된 수백만 마리의 모기가 고대 박테리아를 지니고 우리가 시도했던 모든 것을 견뎌낸 그 곤충을 상대로 방출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뒷마당에서 실험 중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모든 것이 왜 모기가 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물게 되는지 궁금하게 만든다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마침내 왜 모기가 어떤 사람을 더 많이 무는지 밝혀냈으니 그 미스터리가 어떻게 풀렸는지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